전에만 해가지고 구형 패스로 우선 낸 다음에 이제 최대한 빨리 새로 나온 툴 패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선 기본적으로 스캔롭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이제 자동 잔삭에서 스캔롭이 들어오니까 한번 봐볼게요. 모델링 예제에 뭐 아무거나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1번 했던 걸로 1번이나 그 2번 한번 열어볼게요. 2번으로 그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 상태에서 보기만 하도록 할게요. 저장 누르셔도 되고요. 네네.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스케일업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등고선하고 평행 가공하고는 등고선은 Z를 기준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등고선은 제품이 이렇게 곡률이 있으면 Z를 기준으로 피치를 동일하게 맞추는 거였고, 평행 가공은 위에 쪽에서 바라보는 평면으로 자른 방향 기준으로 피치를 동일하게 맞추는 두 가지 방법이었었죠. 두 가지를 섞어서 제품을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스케일롭이라고 하는 애는 곡률과 상관없이 동일 피치로 작업을 이루어져요. 근데 단점이 스케일롭으로 완전한 제품을 당연히 돌리면 나오긴 하는데, 문제는 얘가 스케일롭의 단점 중에 하나는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옵셋을 해서 옆으로 들어와요. 그죠? 그리고 급경사와 완만한 구간에 대한 구분을 짓지가 않기 때문에 우선 큰 틀 자체가 내가 바운더리를 주면 거길 기준으로 한 피치씩 옵셋을 하면서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좁혀 들어오는 역할을 해요. 바운더리 외곽을 기준으로.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완만한 구간일 때는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상하향 완만한 구간일 때는 내가 35도 구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볼이 이렇게 닿고 있으면 이 측벽에 힘을 받아서 받는 구간이 안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형상이 극경사 형상이 있는 형태에서 여기서 우리가 면을 타고 올라간다고 치면 쿡 찍고 올라가죠. 그리고 얘가 스케일롭 자체는 하향, 상향이 따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바운더리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을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을래? 그죠?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퍼져나갈래? 바깥쪽부터 안으로 퍼져나갈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상을 보고 그거를 내가 옵션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전체적인 영상을 타는데 스케일롭을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문제는 제가 핵심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각인 부위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직각인 구간의 툴패스 라인에서 바운더리를 만들 수는 있는데 수직 구간에 대해서 측벽에 대해서 바운더리를 원을 만들지는 않아요. 제품이 이미 찍혀 나오는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완만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만 거의 적용이 가능을 해요. 방향성을 보고 내가 어느 쪽으로 가면 하향이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두 개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얘가 예제에서 보듯이 바운더리가 한 개가 들어가면 당연히 내가 시계 방향으로 돌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지 안으로 좁혀 들어올지 바깥으로 나갈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형태에 따라 그런 거죠. 이렇게 얘를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하면 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하향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내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급경사가 아니라 완만할 때. 근데 가운데 바이어스 각도라고 해서 이 안에 만나는 라인이 삼각형 바운더리 형태로 좁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모양이 생성이 돼요. 그죠? 요런 모양이. 우리가 한번 눌러보면 알 텐데. 그리고 만약에 바운더리가 동일하게 두 개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안쪽부터 바깥쪽이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옵셋이 바깥쪽으로 퍼져나가고, 예?
그러니까 두 개의 체인 기준으로 결국에는 만나는 건 센터가 돼요. 그죠? 센터부터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든지 체인이 두 개가 들어가면.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브랜드를 써주면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한쪽으로 모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지난주에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브랜드 가공을 하면. 그래서 브랜드 가공이라는 예제를 이따가 다시 한번 할 거고 하는데, 우선은 이게 지금 예전부터 있던 툴패스들은 면 방향 가공, 하나의 면을 기준으로 작업하는 하나 빼고는 거의 대부분 다 고속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근데 면은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면 방향 가공만 아직도 옛날 패스에서밖에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보자고요. 우선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칠 필요는 없고, 개념을 보기 위해서 이 위에다가, 지금 위에 떠있죠? 이 위에다가 사각형 하나 대충 그려보세요. 대충 사각 형태 그리로 대충 그려보세요. 이렇게 단점만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이게 코너에서 코너를 따라, 잔삭 형태에서 코너를 따라 돌아가니까, 면을 따라 도니까 그 코너 잔삭에서는 그래도 면이 우수한 편이에요. 자, 가볼게요. 자, 머신 밀링 아무거나 하나 들어오시고요. 자, 여기서 화면을 살짝 돌리고 마우스 오른쪽 밀링. 자, 곡면 정삭에 있는 스캘롭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스캘롭 가공. 제품은 다 잡을 거예요. 다 제외를 합니다. 자, 화면을 돌려놓고, 자, 공구 중심 영역으로 체크를 하고, 요거 체인으로 선택을 하고 요렇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V 완료를 누르고, 볼은 그냥 세공구 생성해서 그냥 볼앤드밀 하고 6파이 정도로만 해서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조건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기 한번 눌러볼게요. 자, 프론트는 당연히 여기서 트고요. 자, 곡면 파라메타 창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안전 높이 10mm, 이속 높이 5mm. 자, 절삭을 하고 넘어갈 때의 높이. 자, 진입 높이 3mm. 자, 드라이브 가공 여유. 내가 체크 곡면에서 가공 대상 곡면에 대한 여유죠. 0으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으로 갈 건지 외측으로 갈 건지 선택을 할 수 있죠. 중심으로 선택을 하고, 스캘롭 가공에 가면 옵션이 전체 공차는 무조건 1000분의 5 주시라고 하셨죠. 제가 얘는 어차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G02, G03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등고선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Z가 먼저 떨어지고 외곽을 한 바퀴 더 G02, G03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형태가 단순할 때야 평면을 바꾸면 되긴 하지만, 지금은 XY 평면상으로 XYZ가 동시에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얘를 바꿀 수는 없고요. 1000분의 5. 자, 여기서 결정을 할 건 우선 볼게요. 1. 자, 피치를 1피치씩 가겠다는 얘기죠. 자, 반시계 시계 방향. 자, 내가
반시계 방향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형상을 보고 하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을 거냐, 그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을 거냐, 그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겠다. 이건 지금 오픈이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쪽 방향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보는 거죠, 그냥. 반시계로 할 거냐, 시계 방향으로 할 거냐, 뭐 1피치씩 한번 가보겠다. 자, 해서 우선 한번 볼게요. 확인 한번 눌러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툴패스가 간격이, 제 생성을 보면, 아이고, 나가볼게요. 하면, 자, 하면 이런 식으로 툴패스가 생성이 되죠, 그죠? 자,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내가 결정을 하는 건 요거죠. 자, 네, 반시계 방향으로 돌을래, 예? 시계 방향으로 돌을래. 자,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서 우선 바꿔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바깥쪽부터 이렇게 돌아오죠. 자, 그럼 여기서 반시계 방향으로 바꿔볼게요. 시계 방향으로. 그럼 시계 방향으로 돌겠죠. 자, 시계 방향으로. 그죠? 네. 지금 이게 2024로 바뀌면서 번역이 조금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안쪽부터 들어올래, 바깥쪽부터 들어올 거였는데 절삭 순서 역순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걸 체크를 하면 안쪽부터 파고 들어오지 않겠어요? 거꾸로 오니까 이렇게, 그죠? 안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형상을 만들어집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스케일러블 메인으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예? 완만한 구간만. 전체적인 형상이 단위 반듯하거나 상향이나 하향이나 한쪽으로만 띵 돌아서 나오겠다라고 생각할 때만 사용을 하지, 이게 극경사가 있거나 이럴 때는 코너가 이미 다 찍혀 나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예? 뭐 툴패스가 당연히 이거는 뭐 극경사고 완만한 거고 신경을 안 써도 동일 피치로 나오긴 하겠지만, 그죠? 제품이 온전한 영상으로 나오기는 조금 그럴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내가 형상을,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형상을 보고 구의 영상이다, 뭐 안에 이렇게 보면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하면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해야 하향이 나올 것 같으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돈다든가, 그죠? 내 측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든가, 형상을 보고 어느 쪽이 공구부하가 좀 덜 걸릴 만한 형상을 선택을 하고 방향을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돼요, 그죠? 다른 우리가 등구선 있을 때는 하향, 상향 이렇게 선택하면 끝났잖아요. 근데 얘는 내가 형태를 보고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역할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이건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까지 이렇게 일부러 정하지는 않으니까, 바이어스 각도, 그러니까 뭐 가공 시작 위치는 당연히 포인트가 있을 때 체크를 하면 당연히 점을 찍어달라고 할 거고요. 이제 점을 찍어달라고 할 거고, 하던 대로니까. 바이어스 각도가 지금 0도일 때부터 보자고요. 이거 역선 빼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고 한번 보고, 자, 이렇게 되면 바이어스 각도가 0도일 때 하고, 내가 여기다가 여기다 90도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밑으로 시작 포인트가 바뀌었죠. 예? 시작 포인트가 바뀌었죠. 이제 연산을 시작하는 위치를 얘기를 해요. 여기를 내가 이 180도를 넣어볼게요. 교재에 이제 뭐 표시가 돼 있지만, 아이고, 보자, 외측 반시계 방향 보시면 되죠. 바이어스 시작 위치가 여기다 라고 할 때 90도 위치, 지금 형태에 따라 180도 위치, 이 스케일업을 연산을 하는 위치의 위동이에요. 연산이 시작하는 위치. 한번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 108 넘어갔네요. 45도로 바꿨으면 아마 뭐 곡률이 있기 때문에 시작 위치가 90도가 이쪽이 됐을 테고, 그래서 이제 바이어스 연산을 하는 시작 위치의 형태를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서 자 하고, 자 0도로 다시 놓고, 샤프 코너 라운딩 처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각이, 자 라운딩 처리라면은
코너에 반경을 넣는데, 이게 이제 반경을 넣을 수는 있는데 툴패스 끝자리가 아니라 전체적인 패스에 라운딩을 주는 거예요. 0도부터 160도 좁은 구간, 그 툴패스가 160도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반경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좁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이 바운더리가 생성이 되는 90도보다 큰 각 160도까지는 반경을, 그거보다 크면 안 생성이 된다 이거예요. R이 우리 2D 교육할 때 윤곽에서 윤곽을 넣을 때 바이어스 각도가 들어가요. 그죠? 윤곽에서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코너에 필렛 삽입이라고 넣으면 이게 160도가 넘어가면 안 나오고 그냥 뚝 직각으로 나오고, 그죠? 이게 160도 안쪽으로 생기면 내가 여기 반경을 얼마를 넣겠다고 넣으면 넣어주는 거랑 똑같아요. 동일하게. 자,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0.1R을 넣는다. 최소 바운딩을 1R을 넣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풀패스를 보시면, 네, 이 패스에 이런 식으로 R이 생성이 되죠. 네, R이 생성이 돼서 옵셋을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형상이 단순하지 않은 상태가 있지 않으면 스켈롭만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거의 형상이 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우리가 등고선으로 Z를 찍고 윤곽을 형상을 만드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운더를 피치 기준이니까 얘가 이렇게 좁은 구간이 들어가는 데가 있다 그러면 볼이 크면 푹 찍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 이미 과절사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피치는 동일하게 유지는 하지만 형태에 따라서 이미 한번 푹 찍으면 옆에가 죽잖아요. 상하향이 아니란 말이야. 그죠? 이미 제로로 찍으면 제품이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거의 이걸 단독으로 할 때는 완만한 구간을 만날 때만 단독으로 사용을 하실 거예요. 완만한 구간만. 그래서 얘를 쓸 때도 등구선 잔삭에서 이 스켈롭 형태로 선택을 할 거냐 평행가공을 선택하냐, 그때. 왜냐면 급경사가 다 제거가 된 상태에서 완만한 구간만 남아있는 상태에서만 시작을 하시게 될 거예요, 보통. 그래서 이게 스켈롭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선 대충 설명은 뭐 이렇게 했고요. 이제는 끄고요. 아이고, 꺼버렸네. 제가 끄면 안 되고 그냥 파일을 넘겼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형태를 한번 해볼 만한 예제로, 우리 지난주에 황삭 배웠고 중삭 배웠고 등고선, 그 다음에 잔삭이 들어갔는데, 자, 우리가 이제 11번 예제를 예전 툴패스로 한번 내보고 고속으로 낼 건데, 11번 예제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투영도 있고 한데 이건 이제 고속에서 하고 나서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우선은 시간 관계상 뒤쪽에 이제 고속에 대한 범위를 좀 키우기 위해서 앞에를 조금 생략을 할게요. 자, 우선은 11번 툴패스를 24로 열어주세요. 11번을 24로 열어주세요. 이제 복합적으로 배웠던 것들을 한번 섞어서 전체 형태를 한번 생성할게요. 뒤에 샘플 가공해 놓은 게 있잖아요. 로보들이 작업해 놓은 게 뒤쪽에 있는데, 보시면 걔는 이제 고속으로 내는 거예요. 고속으로 내는 거고, 이제 얘는 구형 패스.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파일, 다른 이름 저장해서 제가 자, 시작할게요. 정면. 자, 머신에서 밀링 아무거나 하나 순차적으로 제가 갈게요. 들어오시고요. 자, 우선은 원점은 지금 위쪽으로 돼 있네요. 위쪽으로 돼 있는데 원점을 한번 이쪽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우선은 처음에 원점, 우리가 처음에 설정을 하는 게 뭐라 그랬죠? 레벨에, 자, 우선은 바운딩 박스라는 걸 한다 그랬죠. 그렇죠? 제가 2번에다가 바운딩 박스를 한번 바운딩 박스를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와이어 프레임 라인에서 바운딩 박스 사각 형태로 선택을 하고 전부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각 형태가 나오겠죠? 자, 원점을 이쪽으로 옮길게요. 그래서 화면을 살짝 지금 이렇게 평면으로 바라보면 이쪽이 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돌린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옮겨 볼게요. 어떻게 옮길 거냐? 자, 평면으로 놓고 제가 여기를 원점으로 갈 거니까 이동 메뉴에 다이나믹 이동 누르고요. 형태를 다 선택을 할게요. 엔터. 자, 그 다음에 원점이 여기를 기준으로 옆으로 갈 거니까 여기다가 제품을 찍고요. 마우스 왼쪽으로 한번 클릭하세요. 그리고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마우스 왼쪽 갖다 놓고 왼쪽을 한 번 더 클릭을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Y가 저쪽으로 가요. Y가 이쪽으로 갈 거니까 평면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되면 Y가 이쪽을 바라봐야 되니까 마우스 오른쪽 평면으로 놓고 얘를 이쪽 가운데 거를 이렇게 돌리고 90 넣어주세요. 그리고 엔터. 엔터를 넣으면 90으로 가 엔터를 한번 쳐주세요.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엔터 하고 완료를 눌러주세요. 그냥 완료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끝났죠? 옮겼으니까 색상 복귀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천천히 옮겨주세요. 옮겨주면 저랑 같이 천천히 같이 할 테니까. 됐죠? 자, 옮기셨어요? 아직? 옮기셨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내 옆에 갈게요. 우선은 황삭을 시작을 할 거예요. 황삭을 시작을 할 거고, 자, 우리가 보통 내가 우선 다 전체적으로 뭐 R 값이 얼마인지 다 확인하는 기능이 있는데 우선은 보고, 자, 우선은 17에 1R로 황삭을 17에 2R로 황삭을 치고, 그다음에 미절삭 구간을 한 지금 여기가 자, 한 8파이로 8파이나 황삭을 한번 하던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 창에서 우선은 레벨을 3번에다가 또 바운딩 박스가 필요해요. 3번. 2번 잠깐 끄고 3번. Z가 0인 면에다가 그냥 바운딩 실루엣 바운더리 쓸 거예요. 실루엣 바운더리를 자, 여기 보면 와이어 프레임에 실루엣 바운더리 사각형으로 출력이 나가게 실루엣 바운더리를 누르고 다 찍으면
사각형으로 V를 누르고 V를 누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투영이 돼서 나오겠죠? 자, 가공 경로 창에 들어가서 밑에 처음에 황삭 포켓 들어갈게요. 근데 마우스 오른쪽 밀린 가공 경로 곡면 황삭에 똑같아요. 포켓으로 황삭을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항상 모델은 전체를 선택을 한다. 전체를 선택을 한다. 자, 그 다음에 공구중심 영역으로 바운더리를 선택을 한다. 공구중심 영역을 선택을 하고 체인을 걸면 엔터. 얘는 이 바운더리를 칠 때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얘가 소재가 되고 바운더리가 된다예요. 이 소재는 그냥 이 체인을 걸은 중심에 소재가 있다라고 하는 툴패스가, 여기는 패스 하나에 소재가 들어간 거예요. 확인. 자, 마우스 오른쪽 세공구 생성 한번 할게요. 세공구 생성. 자, 불밀이라고 하는 볼로이즈 엔드밀을 선택을 하시고요. 도형에 정의 들어가 볼게요. 해볼까요? 17에 ER 커터. 스티리어도 ER, 황삭이면 알루미늄이면은 17에 ER 커터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고 조건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내기. 자, 곡면 파라메타 창에 가요. 자, 드라이브 대상 곡면은 항상 우리가 0.5 이상 황삭을 우리가 이제 고속에서는 고속에 있는 여역밀로 황삭을 할 때는 가공여유를 0.1을 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걔는 우리가 2D 배울 때도 여역밀로 쳤을 때는 뭐라고 했죠? 하향만 한다고 했어. 그죠? 걔는 무조건 하향만 하고 잔상 미절성 여역을 남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는 우리가 2D에서 포켓을 잡았을 때 가운데 아일랜드가 있는 형상을 잡았을 때 어떻게 되죠? 아일랜드가 이렇게 잡아 있는 형상이 생기면 이 사이사이에 틈새 미절삭이 생성이 될 수도 있고, 측벽이 아니라 외곽은 하향으로 하는데 여기서 치고 들어갈 때 사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황삭 여유가 제로에서 내가 외측 절삭을 한번 추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얘가 이미 과절삭이, 왜냐면은 생으로 들어가는 구간에서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데 하향으로 0.1을 남겨 밀었어 라고 하면 얘는 이미 반대쪽이 죽어있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죠? 2D에서 아일랜드들이 많이 있는 영상에서 정삭을 따로 주지 않으면 얘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해요. 좁은 구간에서 어떤 상황에서 아일랜드들이 있을 때 외곽은 하향으로 돌지 몰라도 안쪽에 들어가 있는 아일랜드를 칠 때 상향 절삭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죽어 나오겠죠. 그죠? 밀려가지고 죽어 나와요. 그거를 방지하기 그래서 최소한 0.5 정도는 줘야 안쪽으로 1mm 이상 파고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가 외측을 한번 외측을 정삭을 하겠다. 우리가 2D 할 때도 교육을 했지만 방금처럼 사각형의 아일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당시에는, 자, 우리가 외측을 외곽을 돌 때 정삭을 체크해서 100분의 1 마무리만 하는 게 아니라 황삭일 때도 공구를 바꾸기 전에 아예 안 나온다, 형상이 잘 안 나온다, 그럼 플러스 한 3mm나 2mm 주고 외곽을 한 바퀴씩 마무리로 돌아줄 때 체크를 해요. 그죠? 안 그러면 여유를 많이 주고 시작을 하던가. 이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외곽을 한번 돌을 것 같으면 0.1 해도 상관없어요. 외곽을 돌지 않고 나는 매 깊이마다 얼마 안 되는데 안 늘 것 같다 라고 싶으면 그냥 0.5 정도 주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0.5나 1mm 정도. 자, 황삭 파라메타.
황사기니까 전체 공차는 0.0025 그냥 가는 거고요. 자, 전체 공차에서는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더 먹을 수도 덜 먹을 수도 있다는데 100분의 2오니까 뭐 별 문제가 되진 않고요. 제가 데이터는 뭐라 그랬죠? 데이터 서버가 있으면 데이터는 지공2 지공3으로 바꾸지 않고 점으로 나가는 게 훨씬 더 기계에다가는 유리하다. 가감속이 좀 덜하다. 근데 내가 데이터 서버가 없다, 그냥 지공이 가드니까 별로 신경 안 쓴다 라고 하면 그대로 나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고 어차피 공구가 짧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 길을 때 떠는 걸 막으려고 그러는 거지 더. 이렇게 해서 내가 절삭 깊이를 뭐 1mm씩 절삭을 한다 라고 하고요. 하향 절삭을 하겠다. 그래서 진입 옵션은 이게 내 측에 아일랜드 막혀있는 형상이 일 경우에는 헬릭스나 램프로 진입을 한다. 그죠? 초크.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바깥에서 들어와도 되는 형상이 있을 때는 Z축 진입, 외측에서 Z축을 진입을 허용을 하겠다라는 두 가지 옵션을 항상 켜주라고 했죠. 예? 두 가지 옵션을 켜주고, 자, 진입에서는 무조건 100% 그냥 무조건 45% 왜 45%를 줘요? 45% 2D 할 때도 제가 똑같이 얘기하지만 너무 큰 반경을 가지면 가운데 꼬다리가 딱 나오죠? 그죠? 그런데 얘를 어차피 포켓으로 지나갈 때 날아가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절임량이 클 경우에 튈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45% 동일하게 맞춰 놓으면 공구지름의 45%를 기준으로 헬릭스가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CW나 CCW 아무거나 상관없고요. 당연히 헬릭스에서 선택하시고, 뭐 이치장 높이 1mm, 제니각도 1도. 근데 1도는 우리가 이제 교재에 있나? 잠깐만요. 네, 따로 넣어놓은 게 있는데 우선 이따가 나중에 또 교재 찾아볼게요. 자, 영역에는 있을 거예요. 지금 커터 팁이 당연히 이렇게 있고 요렇게 팁이 작으면 여기가 벼 있잖아요. 벼 있잖아요. 그러면 램프로 헬릭스 각도가 우리가 엔드밀 지나갈 때는 3도에서 5도까지 준단 말이에요. 엔드밀 램프 각을. 그럼 엔드밀이야 바닥날이 모두 다 존재하니까 내려갈 때 닿는 구간이 없겠지만, 커터는 지름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비죠. 비면 각도로 내려가다가 여기가 날이 없는데 여기가 단단 말이에요. 미방이 닿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거기서 뭐 문제가 생기죠.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공간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외곽만 돌려서 나오다 보면 가운데가 볼록 살아있어. 그럼 결국엔 하다가 보면 여기 밑비방이 나서 떡이시죠. 예?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좁은 공간 뱅글 돌다가 이게 커져버리면 뱅글 돌다 보다 이게 기둥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게 커터에 따라 종류에 따라서 카탈로그에 보시면 몇 도 주라고 나와 있어요. BLMP 같은 경우에는 1도 정도 주시면 돼요. BLMP 같은 경우는 팁 날이 작기 때문에. 이제 미쓰비시 커터 같은 경우에는 좀 큰 애들은 당연히 뭐 각도가 2도나 3도까지 나오긴 하는데 커터의 종류에 따라 안정적으로 하시려면 1도만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형상에 따라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옵션이 조금 부족해요. 예전 새로 나온 거보다는 당연히, 왜냐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에 나온 거를 그대로 쓰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제한은 절대값으로, 제가 이 옛날 툴패스는 뭐라고 했죠? Z가 처음 나오는 깊이가 0부터 최대 깊이 마이너스 오른쪽 Z 여기까지 절삭을 하겠다라고 찍어주겠죠. 여기나 어차피 바운더리가 막고 있으니까 맨 밑에를 찍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공구 중심이 거기 가운데 걸리고 있기 때문에 공구가 밑으로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아니면 Z 여기를 찍어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38.1mm. 근데 최소는 0부터라고 돼 있는데 처음에 툴패스 지금 0이라고 돼 있으면 황상효율을 0.5를 줬기 때문에 처음에 0.5를 지나가고 툴패스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1부터 시작을 해요. 마이너스 1. 자, 깊이 선택은 제가 황사기일 때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선은 확인. 틈새에서 우리가 절삭 순서 최적화만 체크를 해주고, 거리 비율 뭐 황사기니까 뭐 떠도 되니까 이 정도로 그냥 그대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건들 필요 없습니다. 항상 얘가 체크돼 있느냐만 하시면 됩니다. 자, 공면 파라메타에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수업할 때 황삭을 할 때는 무조건 고속으로 간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직각이 나오지 않는 툴패스는 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고속으로 잡아라. 고위성 커터를 쓰다. 그럼 빨리 지나갈 경우. 왜냐하면 저림량이 크지 않고 형상을 크게 가졌을 때는 당연히 한 10mm씩 빵빵빵빵빵빵 밀고 싶으면 아무거나 사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통 형상을 만들려면 이송 커터들로 황삭을 하잖아요. 그럼 깊이량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빨리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 빨리 지나가게 되면 형상이 빨리 지나갈 때 직각으로 툴패스가 나면 기계가 흔들리고, 그죠? 공급 암호도가 섰다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공급 암호도가 크기 때문에 보통 무조건 90%가 아니라 100% 고속으로 잡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속으로 잡는다. 고속에서 주의사항은 내가 뭐 코너를 사용할 때는 무조건 보통 이 R 형상 때문에 가운데가 지나가고 나면 이 중간에 좀 남는 구간이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한 50%, 우리가 이제 2D 쓸 때는 보통 75%도 잡고 뭐 80%까지 잡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 한 50% 정도만 잡아도 미절상이 있기는 해요. 그냥 50% 잡아주시고, 자, 내측으로 외측으로 할 거냐, 내측부터 바깥쪽으로 깔 거냐, 이걸 체크를 하면 바깥쪽에 들어와서 안쪽으로 깔 거냐. 근데 이거는 그냥 가운데로 잡아주세요. 어차피 바깥에서 들어오는 건 바깥에 들어오고, 바깥에 들어와서 다 깔 거니까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자, 왜냐하면 형상이 거의 부분 복합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상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속에서 요거 지름 반경, 자 이거를 루프 형태로 접선으로 붙어도 상관없고 뭐 각도가 90도로 붙던 형태는 이로 트로이코달은 치지 마시고, 왜냐하면 모든 형태의 툴패스가 생성이 되면 지저분하고 의미 없는 구간만 생기니까, 자 코너 반경만 신경을 쓰자. 지름 곱하기 몇 분의 5 정도에서 17이잖아요. 이렇게 나오네요. 대충 이 정도 반경이 생길 수도 있게 지름 곱하기 한 100분의 5 정도에서 내가 원래 직각으로 나오는 툴패스의 반경값을 주겠다. 그죠? 좁은 구간을 만났을 때 턴을 하고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줘서 반대쪽에 과절삭이 안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가공 여유를 이미 조금 더 줬기 때문에 상관은 없기는 한데 하고 잡아주시고, 근데 기계가 부드럽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경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가감속을 조금 그 당시에 해주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고, 자 내가 아까 공구중심 윤곽, 공구중심형 외측을 한 바퀴를 돌을 거냐, 이게 체크돼 있으면 아까 바운더리를 친 거를 한 바퀴를 외측으로 한 바퀴 돌겠다 얘기예요. 근데 그건 필요 없고, 여기서 정삭 개수를 활성화해주면 지금 1mm를 남기고 형상 외곽을 한 바퀴 돌아주는 거죠. 외곽에 아일랜드들이 있는 거를, 남아있는 형상들을. 그러면 그걸 돌면은 1mm든 내가 여기 3mm든 놓게 되면 마지막은 하향 절삭을 하기 때문에, 그죠? 남는 양은 반쪽으로 밀리는 거는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요게 만약에 거의 대부분 빼고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시간을 왜 그지 그걸 해서 넣느냐. 그리고 얘가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삭이 계속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확인을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면 이 문구는 정삭이 아까 체크가 돼 있으면 안 나오고 무조건 빠지면 나와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하고 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한번 볼까요? 자, 황삭 잠깐 볼게요. 내가 어디 뭐 잘못 넣은 거 있나? 자, 시뮬레이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뮬레이션은 자, 여기서 공작물 설정 먼저 해야죠. 공작물 설정. 요거를 잡아주시고, 자, 바운딩 박스로 잡을게요. 바운딩 박스. 요거 다 찍고 엔터하면 그대로 사각이 쳐 있는 상태다라고 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106.6에 뭐 이렇게 나오겠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시뮬레이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르고 뭐가 누르네. 자, 플레이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나와 있었대요? 자, 플레이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큰 커터로 작업을 하게 되면 바닥 쪽이 아니라 외측 벽도 안 나와요. 지금 이거보다 지금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마스터캠 옛날 툴패스나 지금 영역밀도 첫 번째 스타트 할 때 똑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치게 되면 이거 지름이 만약에 22파이로 했다 라고 하면 얘가 바운더리가 22가 아니라 뭐 33파이나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내가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질 못하잖아요. 넘어가질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못 지나가고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여기도 살아남아 있는 형태가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게 여기 단연 마스터캠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 MS도 그랬고 파워밀도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잘 봐요. 생각을 해보면 황삭으로 0.5를 주고 내가 33파로 했으면 여기가 이제 33파이면 바운더리가 이렇게 걸리니까 이 면을 아예 못 건들고 여기 기둥이 이렇게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황삭으로 쳤어. 근데 그 상태에서 끝내지 말고, 자, 우리가 등고선을 한번 넣어주면 어떻게 돼? 예? 등고선은 바운더리를 크게 하고 내가 어차피 얘가 한 번을 못 지나가서 남은 형태가 남은 거란 말이에요. 0.5를 줬죠? 내가 0.1을 준 1mm나 2mm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1mm 남겨놓은 상태에서 황삭여유를 준 등고선을 한 바퀴씩 돌아주면 이제 못 나간 애들이 한번 딱 걷어 나가지는 거예요. 예? 이제 바운더리 때문에 못했던 애들이.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영역밀로 하게 되면 네, 뭐 그렇게 원래는 뭐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황삭이 걷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죠? 바닥에 평면인 구간에 대해서 가공 여유를 적게 주고, 그죠? 한번 밀어준다고 얘기를 했죠. 큰 걸로 여기는 내가 아까 처음 지나갈 때, 자, 처음 지나갈 때 깊이 가공해서, 그죠? 평면인 구간에서 다시 연산을 하라고 체크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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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m 지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평면이 1mm보다 큰 값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바닥을 한번 잡아주고 넘어간다고 했죠, 지난번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바닥을 한번 치고 넘어갈게요. 자, 얘를 컨트롤 C V 합니다. 컨트롤 C V. 그리고 나서 당연히 여기서 파라메타에서 들어가서, 자, 내가 바닥은 0.1을 남길 거예요. 바닥이 공구가 마모가 돼서 더 남지 더 먹지는 않아요. 빈다고 해서. 그래서 바닥은 0.1을 남겨놓은 상태가 될 거고, 자, 황삭 파라메타 창에 평면을 들어가서, 자, 여기다가 측벽 그 여유를 조절을 해야 돼요. 평면 길이를 뭐 확장을 할 필요는 없고, 내가 측면 여유를 한 1mm 정도 주고, 혹시나 많이 남은 구간에서 측벽을 때려 흔들릴까봐 그냥 여유를 떨어뜨리고, 어차피 이게 아까 형상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 여기까지 뭐 이렇게 만들다 보면 바닥이 조금 더 알이 생성이 된다고 어차피 나중에 한번 쫙 밀을 건데 큰 의미는 없어요. 바닥이 목적이지. 네? 측벽이 안 닿는 게 더 좋단 말이에요. 1mm 정도 주고, 제로로 솔직히 깐 대로 그냥 0.5 똑같이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확인을 조금 더 줄여볼까요? 여기 40% 바닥이니까 40% 하고 확인을 한번 눌러주면, 네, 바닥만 한번 치겠죠.
그죠? 바닥만 한번 치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웨이브 시뮬레이션. 아이고, 여기 잘못 눌렀으니까 여기서 이거 하고, 제가 이제 공정별로 좀 바꾸게 색깔을 조금만 체크를 할게요. 작업 기준으로 플레이 눌러볼게요. 그래야 색깔이 좀 틀리게 나오니까. 쓸 때도 어디 갔냐, 공구를 작업이 변경될 대로 우선은 바꿔놓을게요. 그래야 이제 아까 정상할 때 체크가 될 것 같으니까. 자, 1차적으로 황삭을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바닥만 한번 쳐보는 거예요. 바닥만 치면, 자, 이렇게 하면 바닥은 0.1이 남고, 이 마지막 파이널 측면은 여기는 이제 측벽에 바닥에 측벽 1mm라는 걸 플러스 하니까 1.1mm 남긴 상태에서 외곽을 한번 돌아서 여기 계단이 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진행을 하면 돼요. 자, 우선은 쉬는 시간이니까 쉬었다가 나머지 것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